이번에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제목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이 아니고 산화환원 반응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이 산화환원 반응은 교과서에 나오겠지만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항상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반드시 환원 반응도 같이 일어난다는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산화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겠죠. 산화란 무엇일까요? 산화는 책에 나오죠. 맞아요. 어떤 반응에서 물질과 반응할 때 산소를 얻는 것이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얻는 것을 산화라고 하고, 환원은 반대로 산소를 잃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 3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마그네슘의 연소죠. 마그네슘은 화학식이 뭘까요? 그쵸, Mg입니다. 연소 반응이니까 뭐랑 반응한 걸까요? 맞아요, 산소. 산소는 O2죠. 얘 두 개 반응해서 뭐가 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이 됩니다. 자, 이거 둘 다 이가 양이온이라서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2를 써주고 여기도 2를 써줘야 되겠죠. 자, 여기서 산화되는 물질이 뭔지 찾아봅시다. 우리 활동지 보면 학습 문제가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의 뜻을, 정의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반응에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 찾을 수 있는 게 2번째 목표죠. 여기서 산화되는 물질은 뭔가요? 그쵸, 마그네슘이 바로 산소랑 만나서 산화 마그네슘이 됐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산화되는 물질입니다. 앞으로 산화되는 물질은 요 색깔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마그네슘이 산화되는 물질이에요.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 동시에 일어난다 했죠. 그럼 환원되는 물질은 뭘까요? 맞습니다. 산소입니다. 산소가 이렇게 되면서 환원되겠죠. 이 색깔로 하는 거죠. 환원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근데 좀 느낌이 안 좋죠. 쎄하죠.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딱 산소를 만나는 게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근데 산소가 산소를 잃는다는 말 자체가 좀 이상하다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요거는 좀 더 지나보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일단 우리 마그네슘을 태운 마그네슘의 연소에서는 마그네슘이 산화되는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실험이었죠? 맞아요. 철 녹슬게 했잖아요. 철을 녹슬게 하는 건 어떻게 확인했었죠? 시험관에다가 직접 못을 넣었죠. 셋, 넷. 첫 번째 시험관에 못을 넣고 첫 번째 시험관에는 물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물을 반 틈만 채웠죠. 그래서 이 시험관 A에서는 물도 있고 공기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여기서는 뭘 넣었죠? 우리가 건조제를 넣었습니다. 건조제를 넣었다는 말은 물을 완전 제꼈다는 거죠. 공기만 있는 상황이겠죠. C 시험관에는 물을 이렇게 잠길 때까지 넣고 마지막 위에는 기름으로 이렇게 채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깥에서 공기 접촉이 차단되겠죠.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물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기름만 가득 채웠죠. 그리고 심지어는 위에 마개까지 막았습니다. 즉 D는 불도 없고 공기도 없는, 완전히 없는 상황인 거죠. 했더니 녹이 어디가 제일 많이 쓸었어요? 그렇습니다. 묵은 여기가 제일 많이 쓸었습니다. 녹이 가장 많이 쓸고, 그 다음에 B와 C는 적당히 쓸고, 여기는 거의 안 쓰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녹이 쓴다는 건, 녹이 쓴다는 건 뭐와 반응하는 걸까요? 철이 뭐와 반응하기 때문에 녹이 쓰는 걸까요? 물이 만나기 때문일까요? 공기를 만나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물에서는 H2O, 공기는 이 중에서 O2, 즉 산소와 만나는 반응입니다.
산소가 같이 있는 거는 엄청 녹이 잘 쓸죠. 공기만 있을 때도 그렇고 물만 있을 때도 그렇고 녹이 적당히 쓰는 걸 보면 반드시 산소와 반응한다. 그래서 철이 녹슨다는 건 산소와 반응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렇죠. 얘 두 개 반응해서 산화철이 만들어집니다. 산화철은 Fe2O3입니다. 마그네슘과 형태가 좀 다르죠. 이거는 철의 특징입니다. 철이라고 하는 건 마그네슘과 다르게 반응성이 좀 더 달라서 반응성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처럼 확 타지 않고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반응이 일어나서 철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3개가 만나서 산화철이 됩니다. 요거 화학식을 개수를 맞춰서 써보면 6개 필요하니까 3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이 뭘까요? 자, 보이죠? 산화되는 물질은 철이겠죠. 철이 산화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화되는 물질, 환원되는 물질은 바로 얘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위에 거랑 다르게 좀 찝찝하다 아닌가요? 맞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자, 세 번째 건 더 가관입니다. 우리 세 번째 실험은 뭐 했는지 기억나나요? 세 번째 실험은 질산은에다가, 즉 AgNO3라는 질산은에다가 구리를 담갔는데 뭐가 됐죠? 구리 주변에 은이 나왔죠. 여기 너무 좁네요. 다시 쓸게요. 조금 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개수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개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자, 이런 반응. 우리 시험관 이거 할 때 이런 거 봤나요? 시험관에 질산을 담고 여기에 뭘 넣었어요? 그쵸, 구리를 담갔죠. 구리를 담갔을 때 은이 어디 석출됐어요? 은이 요 구리 표면에만 나왔던 거 기억나나요? 구리 표면에만 은이 묻어 나오고 이 용액의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하게 바뀌었던 거 기억나나요? 즉 분명히 은이 석출됐다는 뜻이 됩니다. 원래는 은은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그쵸, 질산은 용액이었잖아요. 즉 이온 상태에서 존재했다는 거죠. 이온이 은이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온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온은 어떤 이온이죠? 그쵸, 양이온이죠. 양이온이란 말은 전자가 많다는 뜻인가요? 적다는 뜻일까요? 그쵸,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이온이 원자가 됐죠. 즉 중성이 됐단 말입니다. 중성. 그러려면 전자가 있어야 되겠죠. 전자는 어디서 받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구리에서 전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리선 주변에 은이 석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를 구리로부터 이렇게 받아가지고 은은 중성이 원자가 돼버리고 구리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반응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은 뭘까요? 산소가 어디 있나요? 물론 산소가 여기에 있지만 이거는 질산은이라고 한 이온의 형태에 들어있는 산소지 어떤 이렇게 직접적으로 산소를 얻고 산소를 잃고 이렇게 뭔가 말하기 애매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런 애매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산화의 뜻과 환원의 뜻에 이거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실제로 산화의 의미와 환원의 의미는 되게 넓습니다. 산화의 의미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전자를 잃는 것입니다. 즉 전자를 잃으면 산화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산소를 잃거나 전자를 얻는 건 환원, 산소를 얻거나 전자를 잃는 건 산화. 산화 환화의 뜻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에 여기서 보면 전자를 잃는 건 누군가요? 전자를 잃는 것. 전자를 잃는 건 바로 구리입니다. 중성인 구리가 이온이 되어버렸잖아요. 즉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바로 이 구리가 산화되는 물질인 거죠. 그 반면에 전자를 얻는 건 누군가요? 바로 은이죠. 은은 양이온이었습니다. 양이온이었는데 전자를 얻어서 뭐 됐죠? 은 중성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환원되는 물질인 겁니다. 그래서 산화되는 물질은 구리가 되겠고, 또 반대로 환원되는 물질은 바로 은이 되겠죠. 또는 질산은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이렇게 응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앞에 것도 마찬가지 됩니다. 전자를 잃고 전자를 얻는 게 산화환원 반응의 의미라면, 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었나요, 얻었나요? 전자를 잃어버려서 양이온이 됐죠. 전자를 잃는 건 산화. 산소 같은 경우는 원래는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얻어서 이온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환원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철도 전자를 잃고 액과 양이온이 되어버렸으니까 산화. 산소는 중성이었다가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환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산화환원 반응은 산소를 잃고 얻는 걸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자를 잃고 얻는 걸로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제 생활 산화 해볼까요? 우리가 순수한 철을 얻는 철의 재련에 대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산화철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산화철 키워서 제철소 갑니다. 제철소 가서 일산화탄소랑 반응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순수한 철이 얻어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면서 철을 순수하게 얻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화학식이 틀렸네요. 화학 반식이 이렇게 되면 산소가 6개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산화되는 물질은 뭘까요? 그렇죠. 얘가 산소를 얻죠. 이게 산화되는 물질입니다. 산화되는 물질. 그리고 산소를 잃어버리는 얘는 환원되는 물질.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걸 또 이온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원래 철이라고 하는 건 양이온 형태로 있었다가 전자를 얻어서 철이 됐죠. 전자를 얻는 건 환원이죠. 그래서 산화철이 환원되는 물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 얘 같은 경우도 전자를 잃어버려서 되기 때문에 이건 산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산화하는 반응은 딱딱 어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반응에 따라서 이런 반응에서는 산소를 얻는 것, 산소를 잃는 걸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 찾기도 하고, 어떤 반응에서는 전자를 잃는 것, 전자를 얻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찾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산화환원의 의미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반응에서 산화되는 물질과 환원되는 물질을 찾을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